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고전 중 추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추구라는 책은요, 뽑을 추, 귀절 구 해서요, 그 뽑은 귀절, 발췌한 19절을 모은 책입니다. 민간에서 내려오는 글들 중에 비교적 한자가 쉽고 또 대꾸가 분명하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내용의 글들만을 발췌해서 만든 책이에요. 해서 쉽게 한자도 익히면서 또 한시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초학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있습니다. 이 추구에 나오는 시들의 특징은요, 일단 5자로 이루어진 오원시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그 천지자연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관한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교훈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맨 끝에는 권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구시를 통해서 한자도 익히고 또 한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알아보시고 또 한시를 감상함으로써 시적 정서에 젖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구에 나오는 시들은요, 시인의 시 전체를 가져온 게 아니라 회자되는 시들을 1년 혹은 2년 따와서 했기 때문에 편의상 절구시의 형태로 한 단락으로 묶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못다한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천지자연의 특징이라든가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고, 일월명, 지후, 초목생. 천고 하면 하늘은 높고, 일월명, 해와 달은 밝다. 하늘천, 높을 고자죠. 여기서 천자는 다 아실 것이고요. 이 높을 고자는 높은 집, 저택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날 일자, 요건 해의 모양이고요. 요 달 월자는 초승달의 모양에서 따온 글자예요. 그리고 요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의 합자로서 밝다가 되겠죠. 해도 밝고 달도 밝은 거니까요. 밝을 명입니다. 하늘은 높고 해와 달은 밝고 지후, 땅은 두껍고 초목생, 초목은 자란다 입니다. 지후, 땅 뒤자는 왼쪽에 토부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터울 후자입니다. 또 바깥에 있는 게 언덕 엄자예요. 그래서 그 언덕이 땅보다 좀 두텁지요. 그 모양을 가져왔고요. 요 안에 있는 것은 두터울 후자입니다. 그래서 지후 하면은 땅이 두터워서 거기서 풀과 나무가 자란다.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늘과 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출, 천계안, 산고, 지거두. 달월자, 날출자죠. 출입구 할 때 출자예요. 월출, 월출봉의 월출이에요. 달이 나오니, 그러니까 달이 뜨니, 천계안, 하늘천, 10개, 개회식, 그러죠? 회를 열다, 10개자입니다. 요 바깥에 있는 게 문문자고요. 요 안에 있는 게 문을 빗장을 의미하는 개자예요. 하늘이 열다, 무엇을? 눈, 안자죠? 왼쪽에 눈목자고요. 요 오른쪽이 간자입니다. 간이 안으로 된 것입니다. 하늘이 눈을 떴다예요. 그래서 달이 뜬 것이 마치도 깜깜한 하늘에 달이 딱 뜨니까 마치 하늘이 눈을 뜬 것 같더라 하죠. 산고, 지거두, 산이 높으니 지거두, 땅이 머리를 든 것 같다예요. 평평한 들에 우뚝 산이 솟은 것이 마치도 땅이 머리를 든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요 거자를 보시면요, 위에가 함께 여자고요, 아래가 손수변이에요. 손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드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머리 두자는요, 왼쪽이 콩 두자고 오른쪽이 머리 혈자예요. 그래서 콩같이 생긴 머리, 머리 두자입니다. 달과 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19절이죠. 같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천고, 일월명, 하늘은 높고 해와 달은 밝으며 지후 초목생, 땅 두터우니 초목이 자라는구나. 월출 천계안, 달이 뜨니 하늘이 눈을 뜬 것 같고 산고 지거두, 산 높으니
땅이 머리를 든 것 같네. 다음 시 보시겠습니다. 동서 기말리 남북 불능척. 동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기, 몇 기예요? how many? 만리, 몇 만리이냐입니다. 여기서요, 이 리자는요, 마을 리자이기도 한데, 요 리자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나오면 거리 단위의 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리 만리 할 때 요 리자를 쓰지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몇 만리이냐? 남북 불능척.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불능척. 안일불, 능할 능인데요. 요 능자는 동사가 같이 나란히 있을 때에는 가능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돼요. 그래서 불능하면 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요 척자는 명사로는 자척이죠. 한자 두자 할 때 척자인데 동사로 쓰일 때에는 제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능척 하면 잴 수 없다입니다. 만약에 요 능자가 없으면 재지 않는다예요. 근데 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몇 만리이냐?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잴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동어 반복이 돼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동서의 대꾸로 남북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도 잴 수가 없고 남북도 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땅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천경 서북변 지비 동남계. 천경 하늘천, 하늘이 경 기울어졌다죠. 여기서 요 경자는 사람 인변에다가 잠깐 잠시라는 의미의 경각을 다투다 할 때 경자예요. 그런데 요 경자를 보시면 요 가운데에 그 숟가락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 혈자예요. 숟가락으로 머리를 딱 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머리를 딱 치면은 사람이 머리를 피하는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기울 경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에는 이제 잠시, 순간적으로 뭐 이런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천경 하면은 하늘이 기울다. 어디로? 서북 쪽으로. 이 변자는 변두리 변자예요. 가생이. 그래서 서북 끝으로 기울었고, 집이 동남계. 땅이 낮다. 비자는요, 갓골문에는 요 위에 있는 게 부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가 손수변이 변한 글자예요. 그래서 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인, 비천한 사람이에요. 상전 더울까봐 부채질 해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비천하다 해서 낮다는 개념까지 갔죠. 땅이 낮다. 어디 쪽으로 낮다? 동남쪽으로. 요 개자는요, 위에는 밭전자고요. 아래는 갑옷 개자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몸에 딱 맞게 끼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개자가 끼일 개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곳, 그것이 개자입니다. 말하자면 요 변두리 변자와 같은 뜻이에요. 한 개 개자예요. 그래서 집이 하면 땅은 낮다. 동남계, 동남쪽으로. 여기 동남쪽으로 낮다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천지, 하늘과 땅의 그 모양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또 이 변자와 개자와 기울다, 낮다, 서북, 동남, 다 짝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대꾸를 한 시입니다. 다시 해보면요. 동서 기만리, 남북 불능척.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몇 만리이냐, 남쪽에서 북쪽까지 잴 수가 없구나 해서 넓은 땅을 표현했고요. 천경 서북변, 집이 동남계. 하늘은 서북 끝으로 기울었고 땅은 동남쪽으로 낮구나 해서 땅의 형상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요 시는 도연명의 4개에서 발췌한 시입니다. 춘래 이화백 하지 수엽청. 춘래, 봄춘자 올래자죠. 봄이 왔다. 이화백,
예, 이 백꽃 이자고 꽃하자 흰 백자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니 백꽃이 희다죠. 예, 봄이 온 것의 특징을 백꽃이 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백꽃이는요, 나무 목자이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위에 이로울 이자에서 나무 중에 특히 배나무를 이로운 나무로 봤나 봐요. 네, 그리고 꽃화자는요, 위에 풀초변이고 아래가 변화할 화자예요. 풀이 변하는 것이 꽃,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화, 이화여대 할 때 이화예요. 백꽃. 네. 하지, 수엽청, 여름하죠. 네. 봄춘자의 대꾸로 여름을 가져왔고요. 올래, 이를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화, 백꽃의 대꾸로 수엽, 나무 이파리 있죠. 나무수, 이파리 옆에서 백꽃과 대꾸로 나무 이파리를 왔고요. 또 풀을 청해서 앞에 흰백과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니 나무 이파리가 푸르구나. 도연명이 귀거래사에서요. 첫 번째 그 19절에 전원 장무하니 오불기호 그랬죠. 예. 전원이 장차 무성해질 것이니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시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수엽, 예, 여름은 나뭇이파리가 특징이죠. 봄과 여름의 특징을 각각 뱃꽃과 나뭇잎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추량, 황국발, 동한, 백설래. 추량, 가을추, 서늘할 양자죠. 예, 가을 하면 서늘해지는 거죠. 요 가을 추자를 보시면 왼쪽이 벼화자고 오른쪽이 불화죠. 가을에 햇빛이 아주 강하게 불처럼 내리쬐야 벼가 확실하게 익죠. 예, 그런 뜻을 의미하는 가을 추입니다. 예, 가을에 서늘해지니 황국발, 누를 황자, 국화국자 해서요. 누런 국화가 피고죠. 예. 황자는요, 황제가 금으로 장식된 벨트를 메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라고 합니다. 예, 누를 황자고요. 이 국자는 국화 국자죠. 예, 국화꽃의 모양을 형상한 글자예요. 위에 풀초변을 말해서 이제 풀이나 초를 상징하고요. 요 가운데가 쌀포죠. 예, 그 다음에 요 속 안에 있는 것은 쌀 밑자입니다. 그래서 손 안에 쌀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주먹진 모양 같은 거죠. 예, 국화꽃의 모양을 형상한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발자는요, 위에 필 발자예요. 뭔가를 펼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화살 궁자죠. 오른쪽은 몽둥이 숫자예요. 이 몽둥이의 수는 이제 뭔가를 치다. 그러니까 화살을 치다 하면은 화살을 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 필발이니까 뭔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꽃이 피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량 황국발, 가을이 와서 서늘해지니 누런 국화가 피고 동한 백설래, 예, 겨울에 추워지니 흰 눈이 온다죠. 겨울동, 추울 한자죠. 요 겨울동이나 추울 한자나 요 아래 점 2개 있는 게 얼음 빙자입니다. 물 숫자는 이 점이 3개죠. 예, 얼게 되면 응축되죠. 그래서 3개가 2개로 얼음 빙자입니다. 백설래. 예. 겨울의 특징은 눈이겠죠. 예, 흰 눈이 온다죠. 예, 이 설자는요, 위에 비우자가 들어가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거의 이 비우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은 빗자루 추자의 약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빗자루로 쓰는 것, 그것은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흰 눈이 오다. 다시 보면요, 추량 황곡발, 예, 가을이 서늘해지니 누런 국화가 피고 겨울이 차니 흰 눈이 내리는구나. 예. 그래서 춘하, 추동 해서요, 각각의 계절에 맞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백꽃, 여름에는 아주 우거진 숲을, 가을에는 누런 국화, 겨울에는 흰눈,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시를 쓴 아주 많이 일컬어지는 시이죠. 예, 같이 한번 해석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춘래 이화백, 봄 오니 백꽃이 희고, 하지 수엽청,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구나.
추량 황국발, 가을 서늘하니 누런 국화가 피고, 동한 백설레, 겨울 추우니 흰눈이 내리누나. 다음 시입니다. 1월 천년경 강산 망고병, 동서 1월문 남북 홍안로. 1월,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은 천년의 경, 거울 경자죠. 수의 금자고요. 설 입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자. 그래서 서서 본다. 그래서 거울경인가 싶습니다. 수없이 많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지만 해와 달은 여전히 천년만년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해와 달을 쳐다보면서 살게 되니까 천년만년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고요. 강산 만고병, 강과 산은 만고에, 이 만고라는 것도 천년과 같은, 꼭 천년이 아니듯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을 말하죠. 만고의 병풍이다. 강이 한 줄기로 흐르고 뒤에 산이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있는 그런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죠. 해와 달은 거울로, 그리고 강산은 병풍으로 표현한 19절입니다. 동서 1월문 남북 홍안로.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다. 그죠? 아침이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또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각각의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도 문이 있고 서쪽에도 문이 있어서 해와 달이 동쪽 문을 나와서 서쪽 문으로 들어가고, 해와 달이 아침 저녁으로 떴다 졌다 하는 것을 표현한 19절이죠. 남북 홍안로. 남쪽과 북쪽 역시 홍안. 홍은 이제 큰 기러기 홍이고, 안은 작은 기러기 안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동쪽과 서쪽을 오가듯이 또 이 기러기들도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는 것. 그래서 길로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남북 쪽은 기러기들의 길이로구나. 다시 해보면요. 1월 천년경 강산 망고병.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요. 강산은 만고의 병풍이로다. 동서 1월문 남북 홍안로.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요. 남쪽과 북쪽은 기러기들의 길이로구나. 해서 각각 1월을 강산의 천년과 만고, 그리고 거울과 병풍,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대꾸를 했고요. 동서 남북, 그리고 1월 홍안, 문, 로,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대꾸를 한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볍게 추구시 읽어봤습니다. 예전에도 추구시를 빼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